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holic 어느덧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언급했던 것처럼 오형식 총정리,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슬슬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동사에 해당하는 수일치, 그리고 동사에 해당하는 형식, 태 등등을 많이 배우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사가 끝이냐? 아니요. 또 다른 동사의 시작, 시제를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오형식에 관련된 이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번 시간 내용 복습은 한번 하고 가야죠. 자, 복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누적된 복습량이 많아집니다. 간접의문 판별법 알고 있죠, 이제?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돼야 한다라고 하는 수일치 우리 9가지 배웠습니다. 그 중에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어디다 갖다 맞추기로 했어요? 네, 학생들이 자꾸 앞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선행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앞을 건너뛰어서 뭐 묶어버리면서 동시에 저쪽에 수식받는 명사가 따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항상 입에 붙이길 수식받는 선행사 찾아서 수일치를 맞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상관접속사라고 했죠. both they and we, not only A but also B, as well as 이런 것들이요. 그 친구들은 수일치를 어떻게 갖다 맞춘답니까? both they and B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친구 as well as만 주의한다 이랬던 거예요. 혹은 뭐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술술술술술 나오시게 복습만 일단은 잘 해갖고 오셔야 돼요. 문장의 형식편으로 갔습니다. 아우 이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문장의 형식 제가 10가지 경우의 수를 대겠다 라고 하는 게 다 끝날 거고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입에 닳도록 말했습니다.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동태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예뻐서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다고 했죠.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기억나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좀 다시 대줄래요?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것들. 헷갈리는 자타 동사, 묶음. 제가 사실은 총 5개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단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rise, raise, lie, lay, sit, sit 기본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arise, arose, arisen,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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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fell, fallen, fell, fell, felled 이런 것까지 정의해주면 좋겠다 했었죠.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각각 사실은 자동사가 약간의 불규칙한 성향을 갖는다 했어요. 그 중에 lie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다 라고 하는 자동사도 있는데 얘는 규칙,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해야 안 들킨댔지. 그래서 lie, lied, li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복잡해지는 게 많았으니까 주의 부탁합니다. 말씀드렸고요. 전치사가 있을 것 같은 3형식 동사 말하자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타동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안 돼, 뭐 resemble, with 안 돼, enter, to 안 돼, 근데 착수하다 enter to는 또 돼 이러면서 설명했던 몇 가지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4형식이라면 수요동사라고 불러서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게 정답이니까 유의하시고 대표적인 4형식 주다 의 의미를 갖고 있는 give, forgive, offer 이런 건 기억하셔야죠. 네, 그러다가 우리 저번 시간 분량입니다. 5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 불러봐. 목적 보호 자리 맨 끝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 많이 없었어요. A 3개,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예요. E 시작하는 거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앞으로 넘겨가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겨가서 단문 연습 본번 15페이지에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에 4번. 그 당시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You are allowed to smoke only outside of this building. 이 문장이에요. allow 동사예요. 투부정사 있죠? 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여야 하는 구문이었던 겁니다. 얘처럼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그리고 목적보인 투부정사만 있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are allowed 수동태를 쓰는 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밑줄 주고 아무데나 박스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각 묻고자 하는 게 반드시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작 6강이지만 너무 막 7강 시제가 끝나고 분사 끝나고 관계사 끝나고 가잖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아, 출제자가 나한테 뭐 묻는지 알겠다. 아, 출제자가 이렇게 변형한 거구나 까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법 완성뿐만 아니라 구문독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는 묶음도 배웠습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쓰느냐. 대표적인 거 뭐 있었냐면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근데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가목적어 있으고 투부정사를 뒤로 뺍니다. 근데 가목적어 있은 자리에 있을래 됨 쓸래? 그럼 이제 수일치로 착각하고요. 투부정사 쓸래 동사 원형 쓸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사역동사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였죠. 기억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복습 분량이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의 혼용의 동사들 몇 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재를 어디를 펼쳐보시냐면 일단 17페이지예요. 아마 18페이지는 교재에 노트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17페이지 펼쳐만 놓으시고요. 펜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또 칠판만 그리고 얼굴만 보시면서 수업하는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형식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문장의 형식에서 오늘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8번째 사역동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10가지 경우의 수 중 우리는 벌써 8번까지 왔네요. 또 사역동사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쵸? 우리는 왜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알고는 있는데 잘못 적용하는 것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역동사는 시킬사자의 역할 역자죠. 그러니까 역할을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의 묶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역동사들이요? 다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 계시는 사역동사 있으면 좀 불러주실래요? let, 또 have, make, 또 get, help, 사역동사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은 다 각각의 원래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세노타의 뜻도 있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have, 가지다의 뜻도 있고요. 만들다, 뭐 얻다, 돕다 기본적인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할을 시키다의 뜻으로 변할 땐 이 친구들은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흡사한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친구들은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이 동사 묶음들은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준사역동사는 그러니까 얘네들 사역동사 묶음하고 그냥 비슷하게는 가는데 약간 달라. 그러니까 사역동사에 준한다라고 뭐 명칭을 부르는 건데 그 명칭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오형식을 배운다고 했거든요.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라고 배웠어요? 네,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동사 원형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 원형만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역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let, have, make 다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이 친구들 세 묶음은 다 똑같이요.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get 동사는 뭐냐면 이 get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반드시 투부정사를 준사역동사라고 했으니까 약간 다르게 간다고 했어요. help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얘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help 동사는 너무 깍두기라 그러니까 얘도 맞고 쟤도 막좀 이래서 시험 문제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묶음 5가지요. let, have, make, get, help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 그러나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 get 같은 동사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고 help 동사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역동사에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 있다면 수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 갖다가 쓰겠습니다. let, have, make, get, help. 목적어가 하는 짓이 요번엔 수동이라면 그땐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땐 pp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라면 그때는 pp를 씁니다. get이나 help도요. 네, 얘는 뭐 준사역동사랑 약간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요. 얘도 똑같이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로 씁니다. 단 let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BPP를 쓴다라고 하는 법칙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let도 사실은 뭐 이거 수동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건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get 동사만 투부정사, 수동이면 PP를 쓴다. 큰 그림으로요. 근데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동사 원형도 쓰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쓰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PP도 쓰고 뭐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왜 저는 그동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문을 들 거예요. 예문을 쓸 거예요. I make my son fix the ca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 나는 시킨다. 내 아들을 차를 고치라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차를 고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사명하고 있는 목적 보어 맞죠? 네, 사실은 그래서 사역동사 구문도 5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요걸 좀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생님 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네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무조건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우리 아들이 차를 고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차를 고쳐지는 건 아니고 능동이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쓴 거 잘 썼네. 이러면 돼요. 이 문장을 제가 또 다르게 만들어요. I get my son fix the car. 나는 우리 아들을 차 고치려고 얻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사역동사로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시켰다. 우리 아들 보고 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근데 우리 아들이 차를 고치는 거네? 그럼 능동이네? get 동사는 준사역동사라 능동이면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라고 하셨지? To fix the car. 이렇게 써야 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I have, make로 써볼까? 다시. 다양한 걸로 써보기 위해 필기 내려놓으세요.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I make the car fix by my son. 어차피 by my son 이런 건 뭐 전치사니까 괄호를 묶일 거잖아요. 또 똑같아요. 나는 시킨다. 차가 고쳐지도록.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네? 요번에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네? 수동이니까 PP를 써야겠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역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지금처럼 fix,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고요. to fix, 투부정사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수동의 pp, fixed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알았다고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왜 그러니까 저는 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만 알고 있었을까요? 나 잘못 배웠을까요? 보세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뭐라고 배웠습니까? 또 멍 때리면 그건 안 되지.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명사는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차를 고치는 거, 차가 고쳐지는 거 이런 거 다 상태니까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분사 PP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한 문장에 본동사는 몇 개 있다고 배워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또 다른 동사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하는 보어 자리에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 분사 이러니까 원래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선생님들도 지나치게 동사가 또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다. 보어 자리에 어떻게 동사를 썼지? 너무 특이하게 얘를 막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 동사, 원형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얘가 그냥 없어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어와 목적보는 나중에도 굉장히 말하겠지만 주술,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요. 아들이 차를 고치는 거예요. 차가 고쳐지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보는 주술의 관계가 있어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얘의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각각 동사 원형인지 투부정사인지 PP인지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뭐 하나 배웠습니다. 그동안. 사역동사 알고 있는 거 다 되세요. 5개 있어요. let, have, make, get, help.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은 아니랬어요. 목적어가 하는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목적어가 하는지 능동일 때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거 get동사요.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목적어가 하는지 수동일 때 그땐 반드시 pp를 써요. 단 let만 bpp를 쓸 수는 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문을 쫙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직 온전하게 사역동사 이야기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각동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또 왔습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O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지각동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봐. 그러면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렇게 또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죠. 지각동사, 목적어, PP도 다 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아유 아까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주어는 있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라니. 목적 보어라는 것은 목적어와 주술의 관계가 있다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에 따라, 즉 얘가 하는 짓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결국엔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거고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있으면 ing를 쓸 거고 목적어가 하는 짓 수동이면 pp를 쓸 거고 경우의 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동사처럼 사역동사는 능동 진행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은 시키란데 내가 너한테 차를 고치라고 시켜야지 고치고 있는 중인 걸 시키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시켰다? 는 말이 되는데 내가 너한테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걸 시켰다? 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동사에서는 능동 진행이라고 하는 ing형은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처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목적어에 따라 각각 형태는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한 거예요. 예문을 들게요. I saw you dance. 이 문장 I saw you dancing.
이게 내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교 때가 도대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들은 꼭 멋진 대학생이 되어라. 저는 대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진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가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원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강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시작해서 제가 이제 20년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많이 막 공부했던 거 그리고 가르쳤던 거 외에는 막 미팅해봤던 기억도 별로 없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멋진 대학생이 됩시다. I saw you dance. I saw you dancing. 또 I heard my name called. 일단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 지각동사예요. see, hear. 기억나십니까? 이 형식에서 감각동사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이 형식 감각동사 뭐였지?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이거였지? 감각동사 말이야. 네가 막 뭘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으로 오감각이 있어서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건데 보이고 듣고 싶지 않은 건데 들리고 사실은 이런 건 감각동사야. 그러나 지각동사는 네 생각과 지각이 들어가야 해.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듣기 평가 들을 때 listen carefully 아니면 hear 뭐 이런 거 쓴다고 했죠. 그런 건 지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를 하는데 막 그 지금 지문 내용을 막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책상 띵띵띵띵 끄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막 들으려고 들었던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들린 거죠. 그건 감각동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각동사 이형식이라고 했고요. 지금 지각동사는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예요.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죠. I saw you 이렇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구문은 오형식 문장을 쓴 겁니다. 자자자자. 나는 보았다 너를. 내가 춤춰? 네가 춤춰? 네가 춤추는 걸 봤어? 목적 보어. 근데 네가 춤추는 거니까 능동이잖아. 그래서 여긴 동사 원형 썼어요.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야. 선생님 얘는요 똑같은 지문인데요. 나는 봤어. 네가 춤추고 있는 걸 봤어. 요번엔 뭐냐면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g를 쓸 수도 있어요. 너가 춤추는 걸 봤다. 춤추고 있는 진행 중인 걸 봤다야. 그럼 이제 애기들은 가끔 또 저한테 질문해요. 아 선생님 헷갈려요. 그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각동사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이렇게 나오면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는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ing 쓸래? pp 쓸래? 는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근데 능동 쓸래? 능동 진행 쓸래? 는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시험 문제로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또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능동 쓸래, 능동 진행 쓸래를 갖고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진행의 의미가 조금 더 많으면 ing를 쓸 수 있다. 됐지? 자, 이 문장 역시 지각동사인데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지. 근데 요번엔 목적어가 하는지 내 이름의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죠. 주술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pp 썼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pp도 올 수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해질까 봐 제가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콜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지금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수동분사가 맞아요. 그런 건 나중에 fix 원래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수동분사. 이런 건 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테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일단 배웠던 내용 제가 딱 중간에 쓰겠습니다. 그 어떤 데도 다 잘 안 보이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배웠습니다. 먼저 사역동사 세트부터 갑시다. 몇 개? 5개? let, have, make, get, help. 목적어는 능동이면 동사 원형,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녀석은 get 동사. help는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목적어 하는지 수동이면 pp. 근데 let 동사만 bpp를 쓴다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사역동사면 능동목적어면 동사원형, 수동목적어면 pp 큰 덩어리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지각동사요. 마찬가지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하지마. ing도 올 수 있어. pp도 올 수 있어. 그걸 다 누가 결정하냐면 목적어 가는지 능수동인지는 다 따져봐야 해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도 이해됐대.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잘못된 배경 지식 중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만 오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배웠어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난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지금 보니까 사역동사 구문도 이렇게 이제 오형식이더만. 그래서 여기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뭐 아니면 PP 쓸래? 뭐 이런 거. 지각동사 자리도 보니까 오형식이구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목적어가 있다는 소리는 타동사라는 소리죠. 우리 이제 배운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이제 쿵짝이 맞고 있어요. 타동사라면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수동태 가능해요. 사실은 또 한참 어법 문제가 많이 등장할 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거 뭐 PP 써놓고 맞았냐 틀렸냐. 왜냐면 학생들은 항상 동사 원형만 생각하니까. 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속칭 말하자면 그것도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동사 이제 조금 더 변형된 심화 어법을 묻기 시작했죠. 사역동사? 그래? 너 이제 동사 원형 말고 PP도 쓸 수 있다는 거 안 해? 지각동사? ing 외에 또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안 해? 그래? 그럼 사역이나 지각동사는 분명히 타동사인데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다는 소린데 수동태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사역이나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시험 문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볼까요? 자, 움츠리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I have my son fix the car. 이 문장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have 말고 make로 가겠습니다. 저는. I make my son fix the car. 이 첫 번째 문장을 갖고 수동태로 만들겠습니다. 수동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차를 고치라고 시킨 거잖아. 그러면 내 아들은 나에 의해서 차를 고치라고 시킴을 당한 거잖아요. 그 수동태를 만들려고 해요. 목적어가 주어로 튀어나옵니다. My son. 괜찮아요? 수동태니까 BPP 써야지. My son is made. 그 다음 어떻게? 보어? 내려옵니다. Fix the car. Fix the car by me. 괜찮아요? 어차피 by me는 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왜요? 라고 물으시면 너무 원리 원칙으로 설명할 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재 넘어가면서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 제가 또 차후에 설명할 일이 있을 테죠. 근데 사역동사에 여기가 원형 부정사일 때만, 즉 동사 원형이 있을 때만 투부정사로 바뀌고 싶지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역동사가 수동태 되면 원형 부정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마 지각동사도 수동태 만들어봐요? 하면 되죠 뭐. 나는 네가 춤추는 걸 보았어요. 그럼 너는 나에 의해서 춤추는 게 목격되었어요. 그죠? 주어 먼저 튀어나갑니다. 주어 you 나가고요. 동사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동사 PP 써야죠. 근데 어차피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you were seen 갑니다. 그럼 여기 있었던 동사 원형의 dance는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수동태 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by me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반드시 to가 들어가야 하는데 얘를 빼놓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애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각동사 동사 원형 잘 썼네 이런다고요.
아니요. 수동태가 되었으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 요거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to를 딱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그러면 사역동사 동사원형 잘 썼네 이런다고요. 사역동사 수동태 됐네? 그럼 투부정사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장의 형식편을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문장의 형식편 끝나면 제가 말했죠. 저번 시간에도 기출문제 보면 보이는 게 되게 많아. 아직은 뭐 정답을 우리가 못 맞추겠지. 그러나 정답 맞추는 거 나중에 수능 그날 전까지 완벽하게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적어도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내한테 왜 뭘 오류인지, 뭘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나둘씩 보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효과가 됩니다. 됐어요? 자, 사역이나 지각동사 각각 목적어하는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고 뭐 ing 쓸 때도 있고 pp를 쓸 때도 있었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태 되면 사실 이 형식 되면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되셨어요? 오케이. 드디어 대망의 10번째입니다. 문장의 형식 10번째. 자, 제가 또 기출문제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The door opens is opened. 이렇게 박스를 줬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태. 하나는 능동태, 하나는 수동태.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능동태, 수동태를 물어봐. 문은 하나는 연다, 열린다 이거예요. 문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열어요, 열려요? 열려. 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막 선생님 자동문, 회전문 이런 거 지가 알아서 여는데 뭐 이러지 말고, 문은 자기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s opened 수동태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내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는 아니야 분명히 쟤 로즈 뭔가 또 꼼수가 있을 거야. 쟤 또 그거 봐, 너가 또 해석하면서 수동태 썼지? 그래서 네가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조심해야 해, 신중해야 해. 저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문은 여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게 맞아요. 해석상 is opened가 맞아 보여요. 수동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둘 다 정문입니다. 선생님, 문이 열어요?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opened, is opened 둘 다 맞다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능에서는 복수 정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얘도 맞고 쟤도 맞으면 이러면 문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일단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쓰겠습니다.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사실은 feel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타가 공존합니다. 이 형식 감각동사로도 쓰이지만 feel 지각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feel은 잠깐 차치우고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open, sell, read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암기를 부탁합니다. 오픈 자동사입니다. 오픈 타동사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픈은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며.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니까 위에 있는 문장이 맞는 거고요. 타동사도 된다며. 그러니까 오픈이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야? 뒤에 목적어 없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돼야 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사로 보면 얘가 맞고요. 타동사로 보면 얘가 맞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니 자동사라면 수동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만 되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돼야지. 또 이제 이렇게 써두면 나중에 보면 또 목적어 막 이렇게 헷갈리겠다. 정문. 둘 다 정문. 알겠어요 선생님. 일단 open, sell, read 같은 동사들은 그러니까 자타가 다 된다는 소리죠.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자동사라면 능동태가, 타동사라면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정답이라는 건 그것도 오케이, 이해됐는데. 아니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둘 다가 다 답이라면 수능 문제 나올 수가 없지 않냐. 그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어때요? 네? 제 수험생들이 할 질문을 잘 예상하고 있죠. 아이고 여러분들 어법 문제 이제 박스형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다 3점짜리 배점 밑줄형 문제잖아요. The letter reads. 밑줄을 딱 주는 거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어법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딱 보고 편지가 읽는데 미치겠다. 야 편지가 뭘 읽어. 읽혀야지. is read를 써야 하는데 얘 잘못 썼구만 해서 여기다가 어법상 잘못된 것을 꼴랑 체크하겠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open, sell, read.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자동사로 보면 목적 없고 능동태로 쓴 게 정문이 되는 겁니다. 타동사로 is read라고 써도 정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그러니까 다시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is read 이렇게 주면 밑줄 쳐놓으면 다 맞힐 거라고요. 편지는 읽힌다 하니까. 이거 너무 쉬워버리니까 해석상도 수동태가 되고 이렇게 능동태 문장을 준다고요. 그리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10중 8구는 또 해석하니까 편지는 읽히는 거지 뭘 읽어. 능동태니까 틀렸네 라고 한다고요. 자타가 공존해서 자동사라서 맞는 정문이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듣기 평가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는데 뭐 가게에서 뭐가 잘 팔린다 그럴 때 그냥 토마토가 잘 팔린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토마토 is sold 이렇게 안 쓰고요. sells 하면서 그냥 능동태 문장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토마토는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능동태 썼지? 왜 수동 안 썼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라서 그런 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어려운 어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태 변형하는 패턴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쓴다 그런 패턴도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빼. 그러면 수일치나 사역동사 문제처럼 여러분들한테 역공이 가능해 했던 건 심어입니다. 제가 먼저 그래머올릭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 개념 설명도 할게. 근데 심화도 설명할게. 심화도 설명하는데 아는 것만 있으면 뭐해.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보여줄게. 이런 거 전 약속을 지키면서 현재까지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잠깐 펼쳐볼까요? 17페이지 펼쳐보시면 9번 특별한 오형식들 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현재분사, PP 다 있습니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수동인가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PP 또 마찬가지로 목적어 하는 짓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번에다가 우리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쫙 치겠습니다.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에 수동태가 가능하며 수동태가 되면 이형식 되면서 투부정사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 표시요. 다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에 수동태가 가능하며 수동태가 되면 이형식이 되면서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거기 부분에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한 거예요. 되셨어요? 마지막 10번 자타가 공존하는 혼용되는 동사들 open, sell, read 등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즉 능동태로도 수동태로도 둘 다 쓸 수 있는 녀석들이다. 따라서 박스형 어법 문제로는 둘 다 맞으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올 것이다. 밑줄형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그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설명. 이제 문장의 형식 10가지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셔서 18페이지 오늘 이제 8번, 9번, 10번 필기하셔야죠. 필기 시간 갖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night I need, I can take it, or I can leave it and never miss you. Came back around and I finally found what I wanted, and what I wanted was to be with you. I thought about it for some time. 자, 그럼 이제 여러 친구들 18페이지에 모두 다 노트 분량이 끝났을 것 같고요. 교재는 이제 16, 17페이지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19페이지 오늘 단문 연습하고 다음 시간 본격적인 시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펴놓고요. When seeing the interview, she kept her mind calm 또는 calmly. 그녀가 인터뷰를 볼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보이는데요. 그녀는 유지했다.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마음이 평온한 거겠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겠지?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이쁘겠지? 그러나 보어 자리니까 분필.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겠지. 됐어요?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보어 자리 이렇게 써둡시다. 제가 항상 뭐 물어보는지 자꾸 써놔야 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자 볼 때 다시 기억날 수 있으니까 라고 당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2번 There are many people to help the homeless to live, living for the themselves.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혼자 사는데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건가 봐. 지금 이건 뭐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사역동사인갑다. 근데 준사역동사인가 보다. 사역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는데 돕는다.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 뭐 하도록? 집 없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목적 보어 자리네.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이네.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이면 help 동사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깍두기 동사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living은 쓸 수 없다. 그럼 2번은 사역동사, 즉 준사역동사 묻는 거였네. 이런 거 이제 하나 써두는 거죠. 되셨어요? 본동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역동사가. 왜냐면 얘는 투부정사에 들어갈 거예요. 본동사는 지금 are 이거예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아직 헷갈리는데 기다리세요. 뒤에 이제 또 동명사평, 구절 이런 거 다 설명해야 이해가 들어갑니다. 뭐 사역동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투부정사도 사실은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은 많은데요. 얘도 주운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도 시제가 있고 막 태가 있고 막 되게 복잡해져요. 지금 얘기해봤자 잘 이해 못할 테니까 일단 정리해놓고 3번 에이 이건 너무 뻔하잖아. 우리는 제때 스테이션에 도착했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애를 썼겠지만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reach at 안 돼, enter to 안 돼, marry with 안 돼 이런 동사들 묶음이었네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동사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써놓으세요. 혼자 다시 볼 수 있게. 4번 She made her report finishing 또는 finished on time. 그녀는 그녀의 레포트를 제때 마쳤다야. 옛날 같았으면 우리 또 엄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어머 왜 동사원형이 없지? 왜 이랬을 거야. 아니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라니까요. 리포트가 자기가 끝 맞춰 지겠지. 수동이겠지. 그러나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해요. 내가 해석상의 오류를 내는 건 아닌가? 그냥 해석만 믿으면 안 되지 않나? 아하, finish 원래 끝내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 수동이 맞겠네. 정확하게 답을 찾으셔야 해요. 5번 갑니다. 5번 I must have the present delivered by tomorrow. 나는 그 선물이 내일까지는 도착하도록 해야 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역동사 쓴 거예요. hav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지 말고 동사 원형도 없고 목적어 가는 짓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지라고 했어요. 선물은 내일 자기가 배달해? 배달돼? 또 배달돼. 수동 같아? 그러나 오류를 내지 말라고. 해석상의 오류? 그럼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이 자동사하고 타동사 중에 타동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동사 외우는 게 훨씬 쉬워했지. 얘는 자동사 아니었잖아요. deliver, 배달하다, 배달시키다. 그러면
얘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아이고 수동 맞네. 이렇게 쓰셔도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어쨌든 5번도 사역동사 묻는 거 옆에다 써두시고 6번 Many discussions arose over the matter. 많은 의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났다. 엄마 너무 오랜만인데 이게 뭐지? rise가 있었고 rose가 있었는데 rise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거였고 rose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이거였는데 변화형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이거였는데 요거 쓰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둘 중에 arose 쓸래, arosed 쓸래 이거네. 이걸 설사 모르신다고 해도 얘 자 쓸래, 타 쓸래 이렇게 갔다고 치면 아무것도 없잖아.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 그러면 수동태를 쓰든가 BPP도 아니잖아. 그럼 능동 이거 쓰셔야죠. 해석상도 많은 디스커션들이 일어났다. 해석상도 그렇지만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목적 없으면 얘를 수동태를 쓰던가 수동태도 아니니까 능동 자동사 쓰는 게 정문이었겠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The thief was seen to break broken into the bank. 도둑이 뱅크 안으로 break into 침입하는 게 목격되었대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지각동사네. 지각동사에 동사 원형 써야겠네. 딱 이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지각동사인데 수동태 됐어요. 지각동사인데 수동태 됐으면 제가 투부정사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됐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문장을 원래대로 바꾸면 people saw the thief break into the bank 뭐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break into the bank 뭐 이런 거 빼고 break into가 원래 침입하다니까 사람들은 보았다. 도둑이 침입하는 걸 보았다. 이랬을 거야. 뱅크로. 도둑이 침입하는 거니까 능동 목적어에서 동사 원형 쓴 거였을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그러니까 동사 원형 능동 상태가 나오면 수동태 바꿀 수 있을 때 the thief 그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thief 비동사 PP 과거네 was seen 동사 원형 투부정사 들어간다며 to break into the bank by the people 이런 건 생략했겠지. thief was seen to break into the bank. thief was seen to break the bank. to break. 수동태 됐던 문장 찾으라고 한 거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에는 얘들아 그냥 동사 원형 쓸래, PP 쓸래 이런 것도 잘 안 나와. 오히려 수동태로 전환된 문장들이 더 많이 등장하니까 그거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6강까지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동사에 관련된 수일치 싹 정리했고요. 문장의 형식을 싹 정리했습니다. 문장의 형식 편이 생각보다 소소하게 형식별로 암기해야 될 동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잘 복습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이제 뭔가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동사 구조의 이해하면서 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좀 문장의 형식 힘차게 너무 머리 아프게 달려왔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운 내용들 재미나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 복습만 잘해 갖고 오시고 우리는 7강 시제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